자, 방금 했던 온대저기압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오른쪽 부분을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가 이렇게 내려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선면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럼 구름이 지금 전선의 어디에, 앞쪽이야, 뒤쪽에 형성되어 있어? 앞쪽에 형성되어 있네. 그러므로 이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라고 봐야 돼? 전선의 앞쪽.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릴 거다. 이것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통과 후 기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온대 저기압이 영향을 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입니다. 근데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편서풍이 불고 있어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온대저기압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내가 B의 위치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의 위치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찬바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 즉 전선이 통과를 한 후에는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쵸? 우선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 후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럼 저 소나기성 비는 어디서 내린다라고 봐야 돼? 아까 한랭전선 전선의 뒤쪽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선의 뒤에서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선의 뒤. 자리가 좁네. 쏘리. 전선의 뒤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친구가 그럼 나중에는 시간이 쑥 지나게 되면은 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혹은 내가 B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C로 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표면의 바닥에는 무슨 바람이 있어? 찬바람이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친구는 전선이 통과를 한 후에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추워지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B를 다 생략을 했는데 잘 봐봐. 여기 구름 표시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럼 날씨 어떻게 써? 맑아. 그리고 찬바람이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높아. 됐나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온대저기압이.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저 그림의 제목이 온대저기압이야. 그러므로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딱 시작되는 곳이 저 저기압의 중심이야. 근데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합시다.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이거 화살표 3개만 그려 넣으시면 편할 거예요. 첫 번째, A 지역에, 즉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바람은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남동풍이 분다. 남동풍이 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두 번째, B 지역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인데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러므로 남서풍이 불고 있다. 마지막으로 C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바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제가 이거 위에 있는 것만 지워보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냅두면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혹은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기온의 변화 한번 해볼게. 기온의 변화.
자, 대신 기온의 변화는요, 지표면에서 잴 거야. 공중에서 재는 게 아니야. 지표면에서. 자, 온난전선 앞쪽에서 기온을 재면은 지표면에 어떤 바람이 있어요? 찬바람. 그래서 우선 온도가 낮았다가 온난전선 통과한 후에는 어떤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한 차례 올라가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 차례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찬바람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것이다. 확인 가능하겠죠. 그쵸? 두 번째는 날씨의 변화가 있어요. 기상현상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날씨 변화 한번 이야기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A부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것이고, 그 다음 날씨가 어떻게 돼? 맑아지게 되겠지. 구름 한 점 없잖아. 맑다. 그 다음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소나기성 확 쏟아지는 비가 내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소나기성 비. 소나기성 비가 내릴 거야. 자, 세 번째 풍향. 자, 이거는 별표.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별표, 풍향 가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왜 얘를 다 주황색으로 썼을까? 알아보기 어렵게. 쏘리,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풍향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부터 남동풍, 그 이후에 중간 쪽으로 오게 되면은 남서풍, 그 다음은 다시 북서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봐봐. 내가 남동풍을 화살표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죠. 첫 번째로. 이해했어? 남동풍. 그 다음은 남서풍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오는 것이 두 번째일 거야. 그 다음은 북서풍. 여기서 불어오겠죠. 그쵸? 이게 세 번째 바람일 거야.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이어보자면은 이렇게 풍향이 바뀌고 있죠. 보이나요? 자, 우리는 이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시계 방향이지. 그러므로 풍향은 어느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냐?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마지막 측정 지역. 저게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측정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봐봐. 이게 뭘까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한반도입니다. 누가 봐도 한반도죠? 고마워. 자, 한번 볼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서울의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지역이 여기야.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C 부분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잘 봐봐요. 만약에 온대저기압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 근데 내가 여기에 위치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이 온대저기압의 사이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B가. 안 들어와요. 그쵸?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기온, 날씨, 풍향,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에서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나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측정 지역에서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기온, 날씨, 풍향 이러한 모든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지역이 반드시 어디여야 한다? 온대 저기압보다 반드시 아래쪽이어야 합니다. 그쵸? 지금 얘 봅시다. A는 지금 온대 저기압의 이 중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B 같은 경우는 온대 저기압의 중심보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저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넣을 수 있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에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 바로 에너지원. 자,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저 위치 에너지, 저 에너지원을 굳이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친구 때문에 그래. 태풍. 왜냐하면은 태풍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이게 중요해. 태풍을 우리가 열대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 같은 저기압인데 생성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온대 저기압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날씨 파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됐죠? 네, 이것까지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